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세일즈 멘토 김종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계시는 의료인들, 그 의료인들은 그들의 의약품을 어떻게 처방을 하고 계실까요? 만약에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차별화된 영업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주제가 바로 처방 유형별 고객 세분화 전략이라는 주제로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기대되시나요? 자, 처방 유형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 이것은 제약 바이오 비즈니스의 성패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우리 고객들이 어떻게 처방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분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영업 활동을 하실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손자의 말씀입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자, 여러분의 제약 활동에서도 이 부분들을 꼭 반영을 해보신다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이 방문하게 되는 의료인들, 그 의료인들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환영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만약에 그분들의 니즈와 원칙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신다면은 결코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료인들은 어떻게 환자의 질병과 질환을 관리할 것인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료인들은 환자의 타입에 따라서 환자의 질병과 질환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질환과 질병의 심각도 수준, 굉장히 위협한 수준인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수준인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의약품이 처방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의료인들이 가지고 있는 치료에 대한 신념에 의거해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 회사와의 관계성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과의 관계성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도 작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의약품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의약품들은 어떻게 분류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리지널 약제 그리고 복제 의약품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백신이나 바이오시밀러나 패치젠 등 다양한 의약품의 분류로 구분될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리지널과 복제 의약품에 대해서 집중해서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인들의 의약품 처방 시에 고려하는 사항들은 어떤 사항일까요?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있겠지만은 아마 이런 내용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약품의 효능,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안정성. 이 세 가지를 빠뜨리고 의약품을 처방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이 세 가지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의료인의 의약품 처방 패턴들을 세분화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자,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객 처방 유형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중심적으로 처방하시는 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계시는 의료인들이 오리지널 약제의 비중이 70% 이상이 된다면 그분은 아무래도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처방을 하고 계신 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네릭 의약품 중심으로 처방하시는 분들. 그분들 역시도 제네릭 비중이 70% 이상이 된다면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처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유형들, 여러분들의 실제 고객들을 봤을 때는 어떠신가요? 아마도 이 세 가지에 다 포함되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병의원 전체 처방을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질환별 처방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고객이 어떤 질환을 집중적으로 처방을 하시는지도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포트폴리오적으로서 한번 여러분들의 의약품을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요인도 찾아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의료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진료는 오리지널 중심적으로 처방한다. 효능과 안정성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이 요구되는 치료 부분에서는 제네릭 약제를 처방을 하는 것.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업의 브랜드, 그리고 여러분 영업사원들에 대한 역량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분석적이고 전략적인 영업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 왜 중요한지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 부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객 처방 유형이 아까 3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따른 접근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비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오리지널 의약품 중심적으로 처방하는 고객들에게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능, 안정성 데이터 중심적으로 접근하십시오. 그분들에게 아무리 경제적인 이익을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결코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처방 신념을 바꾸기 위해서는 효능과 안정성 데이터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케이스인 제네릭 의약품 중심으로 처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효능이나 안정성도 매우 중요하겠지만은 경제적인 효과들을 어떻게 더 집중해서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혼합으로 처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혼합적으로 처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된 마케팅이나 프로모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업의 가치와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영업 전략을 세우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저는 제네릭 의약품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대리입니다. 담당하는 의료인이 경쟁사의 특정 성분인 오리지널 의약품에 집중적으로 처방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 제네릭 의약품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가르쳐 주세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적극적으로 방문해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서비스와 프로모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나요? 저는 이 부분이 아닌 조금 더 체계적인 부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다고 생각이 드네요. 바로 이런 솔루션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사 제네릭 의약품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자사 제네릭 의약품의 성분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분의 약효와 안정성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제네릭 의약품을 성분을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 회사의 영업 담당자와 동행 방문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제약 영업은 여러분들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의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품 성분의 처방 신념이 변화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경제적인 효과를 강조하면서 여러분의 제네릭 의약품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보신다면 우리의 고객들은 점차적으로 처방에 대한 패턴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 어떤가요? 도움이 되셨나요?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저는 땡땡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주임입니다. 담당 거래처 중에서 분명히 한자는 증대되고 있지만은 아무리 열심히 방문해도 의약품 처방이 증대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적절한 솔루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정형적으로 중립적인 처방 패턴을 가지고 계신 거래처입니다. 이런 거래처들을 대상으로는 목적성이 없는 방문을 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방문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의약품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의약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차별화된 마케팅 프로그램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달할 수 있는 차별화된 키 메시지들을 우리 고객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병의원의 파트너라는 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활동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들이 잘 구성이 되고 잘 실행으로 옮겨진다면은 여러분들만을 위한 고객, 그리고 여러분의 의약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고객, 그런 고객들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살펴본 고객 처방 유형에 따른 3가지 유형들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무조건 방문하는 영업이 아니라 매우 전략적이고 분석적인 영업만이 우리의 제약 영업을 차별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업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가 과거와 다르기 바란다면 과거를 공부해라. 즉, 여러분들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고객들의 히스토리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처방 데이터들을 꾸준하게 분석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잘할 수 있는 제약 영업의 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